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이제 확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웃었을 때 너무 활짝 웃어서 잇몸이 보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웃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연예인들이 웃는 게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맞아.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이제 후천적인 거거든요. 치은 절제술, 부착치음만 절개를 해서 이걸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치조골이 과성장돼서 임상치관이 덜 보일 정도로 과성장한 치아다. 그러면 잇몸만 잘라서는 나중에 재발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범주에서 벗어나게 훤히 보이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웃을 때 치아가 이제 보이고 치아 위로 상하게 이제 잇몸이 살짝 보이잖아요. 네. 보통 뭐 1에서 3mm 정도는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3mm 이상 웃으면 잇몸이 확 보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부자연스럽다, 심미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거미 스마일인 부분들이 잇몸이 더 건강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잇몸이 그만큼 두껍고 튼튼한 분들이 거미 스마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제 보이는 게 문제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게 돼서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거나 갑자기 이제 빵 터졌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이제 확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치료 자체가 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거미 스마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상악의 과성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도 입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잇몸이 드러나게 되는데, 골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얼굴과 부조화함으로써 거미 스마일이 나타나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골격적인 문제는 없는데 입술이 뭐 조금 짧아서 평소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이 안 다물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미 스마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입술은 평소에는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입술을 올려주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제 윗입술을 올려주는 뭐 윗입술 올림근, 아니면은 여기 입꼬리를 올려주는 입꼬리 올림근, 특히나 이제 입꼬리보다는 윗입술을 올려주는 근육들이 웃을 때 좀 과활성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로 안 웃긴데도 입이 이렇게 확 벌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육의 과활성화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잇몸 뼈도 뭐 정상이고 입술도 정상인데, 임상치관이라고 하는 그 치아 있잖아요. 하얀 부분, 그 하얀 부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인 경우가 있거든요. 치아가 짧게 되면 그만큼 잇몸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확한 거는 뭐 전문가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근육의 과활성이 돼서 웃는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해요. 이쪽 윗입술을 올려주는 이 근육들의 보톡스를 놔주면 웃을 때 활성이 덜해지면서 아무래도 잇몸이 보이는 게 덜해지거든요. 이거는 뭐 웃을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실 여기가 이제 축 처지면 오히려 더 거미 스마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번씩 맞는 거는 결과는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영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보톡스는 6개월 정도를 주기로 잡잖아요. 이게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맞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보톡스 시술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제 웃을 때 이렇게 위에 입술이 덜 올라가면서도 이 입꼬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웃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를 잡아주고 웃는다거나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면 약간은 웃는 모습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웃는 미소 연습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얼굴이 이제 표정 근육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한 가지가 아니라 각종 근육이 있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운동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얼굴 근육도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조절이 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운동하듯이 얼굴 근육도 운동할 수 있고, 맞아요. 연예인들이 웃는 게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것도 다 이제 후천적인 거거든요. 특히 저는 소아를 보니까 상악골 그 약간 좀 가성장과 입술이 짧은 거, 그게 복합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들은 입술, 이 연조직에 대한 개선 효과가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골격적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런 입술 근육 운동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윗입술에 뭐 많이 늘리는 운동,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입술을 자주 이제 스트레칭도 해서 웃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연습을 저는 먼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웃었을 때 너무 활짝 웃어서 잇몸이 보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웃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웃어볼래? 하면서 가르쳐주면은 더 자신감도 잃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웃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임상 치관이 짧아서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관이 짧은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 치관 자체를 위로 올려서 임상 치관을 길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잇몸이 보이는 게 덜하면서 거미 스마일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치관 연장술이라고 하는데 치관 연장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잇몸을 잘라서 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뭐 그거에 더불어서 치족으로 성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단단한 치관의 위쪽에 있는 부착치은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은 절제술 부착치은만 절개를 해서 이걸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치조골이 과성장돼서 임상치관이 덜 보일 정도로 과성장한 치아다 그러면 잇몸만 잘라서는 나중에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뼈를 같이 쳐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전층 판막을 열어서 치조골 성형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잇몸을 다시 덮었을 때 잇몸이 다시 내려오는 재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착치은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지 구강 외로부터 이제 치아 안쪽 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잇몸이 부착된 부분이 일정 두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 시술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잇몸이 뭐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뼈가 녹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많이 아플까요? 하는데? 만약에 치은 절제술만 하게 되면 이제 뭐 블레이드 바로 그냥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로 살짝 모양만 지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취를 하고 하면은 전혀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이고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아물기 때문에 잇몸은 보통 한 2주 정도면 다 아물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면 결과가 이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잇몸이 약간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재발이 됐거나 이런 경우엔 다시 좀 다듬어서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잇몸을 절개하거나 치조골을 삭제하는데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미 스마일의 경우에는 앞니가 특별히 문제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치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상악의 이제 과성장 많이 이제 뼈가 이제 내려올 만큼 성장돼서 중안모가 많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서 튀어나와서 이제 입술이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부정교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내려온 치아들을 위로 이제 올려주는 힘을 앞니 쪽에 받게 되면은 치조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도저히 뭐 치아의 이동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압교정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양악수술 양악수술할 때 상악은 이걸 이제 떼어내서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이제 붙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위턱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정이나 뭐 압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시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나 간단히 뭐 피부과나 치과 같은 데서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이 어떤 거인지부터 알아보면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